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국가를 일단 대표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다?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여러분들 플러스 또는 and라고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두 가지 역할을 지닌 사람이다. 첫 번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선출 방법과 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출 방법은 어떻고,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이 되고, 그리고 임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선출 방법은 국민의 무슨 선거? 직접 선거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3월 10일 날 3월 9일 날 뭐를 했었죠? 그렇죠.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를 했었잖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들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또는 그 전에 3월 4일, 5일 양일에 걸쳐가 사전 투표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이렇듯 대통령은 어떻게 뽑는다? 국민의 투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이번 5월 10일 후보자가 아니고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면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6살이니까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21대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직접 선거로 이제 무엇을 뽑을 수 있다?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서 뽑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임기는 현재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 그래서 5년 단임제 선생님이 1학년 때 사회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기는 몇 년? 임기는 5년이고 횟수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현재 헌법상으로는 이렇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 상대측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고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 다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아마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고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전단원에서 배웠던 입법부 할 때 선생님이 헌법이 고쳐주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무엇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과정이 요번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워낙에 의지가 강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현재는 임기가 5년이고 몇 번만 할 수 있다?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제한을 하냐? 임기 제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임기 제한의 이유는 무엇이느냐?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 그러니까 혼자서 오래 하는 거죠. 이 독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대통령 임기를 제한을 하느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학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거 좀 요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1987년에 현재 5년 단임제 임기의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었어요. 그때 이후로 한번 대통령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88년 2월 25일 94에서 93년 3월 24일입니다. 그리고 5년 했죠? 5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갔네요. 제14대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마찬가지로 몇 년? 5년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이분도 마찬가지 몇 년? 5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었습니다.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했다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우리 5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5년 단임제를 지금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는데 5년씩 한 번만 한 거 우리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님이죠.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마찬가지로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국회에서도 배웠고 선생님하고는 이제 요거 우리 행정부 다음 단원인 사법부 단원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이고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몇 년이다? 5년을 채운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이 바뀌게 되죠.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현재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년 단임제, 우리 지금 13대 대통령부터 20대 대통령까지 대통령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5년이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것은 헌법 제6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게 정부가 우리 앞에서 말했던 무슨 정부? 그렇죠.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총 5가지 아래에 5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거 이래되면 문제 내기 참 좋겠죠? 객관식 문제 내기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 탁탁탁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앞에서 행정부 할 때 잠깐 살펴봤었죠? 행정부를 어떻게 한다? 지휘 감독한다 라는 거. 행정부를 이제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입니다. 임면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그리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국가직 공무원이시거든요. 이 공무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람이 국가에서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임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국가직 공무원이시면 아마 임명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채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명장이 있으면 아마 여기에 아마 대통령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마 부모님께서 임용하실 당시에 그 대통령의 이름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방직 공무원이시면 이제 그 지방에 이제 뭐 김천시청이면 아마 김천시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김천시장이었는지 경북도지사면 경북도지사에 아마 도지사님의 아마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건 좀 대학교 가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의 임명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앞에서도 알아봤었죠? 그렇죠.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그리고 네 번째 국군을 통솔할 권한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뒤에 나왔을 때 국군은 우리나라의 군대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시면요. 앞에 쭉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국방부가 행정각부에 속해져 있어요. 행정각부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방부가 행정부의 하나의 군대가 행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는 것도 대통령이 국군을 통솔하는 것도 국가 원수로서 통솔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통솔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법률에서 위임받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우리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인데요. 우리 나중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심화탐구 때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을 만들자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 처음에 행정이란 거 할 때 법을 만들어 놔도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요것을 우리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밑에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할 거다 이런 것들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개 있냐? 5개가 있고요. 국가 원수로서 헌법 제6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몇 개? 5개가 있네요. 5개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시험에 나오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두 번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기관 구성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최상위법이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기관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행정부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을 하지만 이게 원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동일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특히 근데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선거로서 구성이 된다 치더라도 사법부를 이루는
대법원이라든지 우리 뒤에 배울 거예요. 대법원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군가가 임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법부는 뭐다? 행정부와 동급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동급인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땐 대통령이 나라의 대빵이니까 당연히 임명하는 거지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약간 복잡 미묘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거 이제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전쟁이 나지 않거나 국가에 큰 위기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란지 여러분들 생애에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만약 나라에 진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정말 크나큰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러한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 명령이라든지 군대가 해당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계엄과 같은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선포를 한다 해가지고 선포는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어디를 동의를 거쳐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권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이러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나 국방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것이 잘 일어나죠. 굉장히 국가에 어떠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무슨 투표로서 국민투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선생님 편집을 하다가 빠져먹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냐면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입법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도 양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한 번 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또 정리해보는 습관 언제나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함께 더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